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승부사리 천룡입니다. 100%의 적중률이 아니더라도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입 권유 일절 없으며 모두가 배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드리니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풀럼 대 아스톤빌라입니다. 먼저 풀럼은 이번 시즌 24경기에서 8승 5무 11패를 기록하며 승점 29점으로 1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간 정도에 있는 순위에서 알 수 있듯이 공격과 수비에서도 특출나지 않은 무난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24경기 동안 33골을 넣었고 39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최근 수비에서 조금씩 안정감을 보여주며 승점도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 3경기에서 무패를 포함해 아스널을 꺾는 등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 이번 시즌 기록한 33골 중 22골을 넣으며 눈에 띄게 다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어 어려운 상대인 아스톤 빌라지만 공격 중심의 축구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아스톤 빌라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다른 상위권 팀들이 주춤하는 틈을 타 승승장구하며 1위 자리까지 넘봤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5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선두 리버풀과 승점은 8점까지 벌어졌습니다. 다시 선두권 경쟁에 뛰어들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지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획득을 위해 아직 시즌을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지난 22라운드에서 오랜만에 홈경기 패배를 기록하며 분위기가 더욱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원정에서는 시즌 초반과 다르지 않은 무난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중원 자원들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해 최고의 전력을 구성할 수 없지만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맥긴과 더글라스 루이즈 등이 선봉에 서서 승점 3점을 획득하기 위해 물러서지 않는 경기를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스톤 빌라는 지난 5차례 풀럼과의 맞대결에서 4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승리를 거둔 4경기 중 3경기에서 무실점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주춤했던 폭발적인 공격력을 다시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스톤 빌라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뉴캐슬 유나이티드 대 본머스입니다. 먼저 뉴캐슬은 전 시즌 인상적인 한 시즌을 보내며 20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냈던 뉴캐슬은 이번 시즌 두 대회를 병행하며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죽음의 조라 불린 조별 예선에서 최하위로 탈락했고 그 여파가 이어지며 리그에서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위는 중위권까지 곤두박질 쳤고 다시 도약하기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3경기에서 다시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고 3경기 동안 2승 1무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3경기에서 10골을 뽑아내며 화끈한 공격력을 선보였습니다. 다만 최근 홈 경기에서 1무 2패를 기록하며 아쉬운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홈 경기를 앞둔 팬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나무랄 데 없는 공격에 얼마나 안정감 있는 수비를 구성할지가 승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본머스는 이번 시즌 23경기에서 7승 6무 10패를 기록하며 승점 27점으로 1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좋은 흐름을 잡지 못하며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고 최근 리그 5경기에서는 2무 3패를 기록해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분위기 반전을 위해 승리가 필요하지만 25라운드도 힘든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뛰어난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는 뉴캐슬을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 가장 장거리 원정길인 뉴캐슬 원정을 떠나야 합니다. 본머스는 아담스와 힐이 부상에서 돌아오지 못해 전력에 공백이 있고 빌링마저 퇴장 징계 때문에 경기에 나설 수 없어 최정의 전력을 꾸리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머스는 2017년 거둔 1대0 승리 이후 약 7년 동안 치른 4번의 뉴캐슬 원정에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4번의 경기 동안 3번의 한 골차 승부와 한 번의 무승부를 기록해 이번 경기도 쉽게 승부가 갈리지 않는 대결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뉴캐슬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뉴캐슬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엘라스 베로나 대 유벤투스입니다. 먼저 엘라스 베로나는 24경기 4승 7무 13패 승점 19점으로 순위 18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엘라스 베로나의 다득점 플레이어는 헨리 3득점, 폴로른쇼 2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있고 부상 선수는 현재 없습니다. 최근 몬차를 상대하며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로마와 나폴리를 상대로 한 골 차이의 패배를 기록하며 당연한 결과를 예상하게 되는 반전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에서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팀을 상대로는 공격적으로 난조를 겪고 있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개인 기량에 맡기는 비중도 상당하였다는 것은 사실이고, 주리치 선수가 문차로 영입되면서 뎁스도 상당히 얇아진 상황이기에 유벤투스의 수비력을 생각하면 센터부터 전진조차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엘라스 베로나의 공격 진영입니다. 하지만 실점 폭을 줄이는 시도는 어느 정도 유의할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다음 유벤투스는 24경기 16승 5무 3패 승점 53점을 기록하며 순위 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벤투스의 다 득점 플레이어는 블라호비치 12득점 치에사 6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있고, 부상 선수는 치에사 킨 라비오 선수가 있습니다. 유벤투스는 지난 경기에서 인터밀란, 우디네세를 상대로 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위에 고정되어 있는 인터밀란과 승점 차이는 한 경기를 더 치른 상황에서 7점 차이로 벌어지며, 어떻게 보면 인터밀란의 고지대 선점에 일조를 하게 된 셈이라 여겨지는 꼴이 되었습니다. 블라호비치의 최근 경기력이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중원과 일선을 연결하는 힘이 부족하다는 면모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치에사가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선수이기는 하지만 현재 무릎 부상으로 인하여 출전 빈도나 경기력이 일정치 못하다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보이며, 결국 스리백의 힘이나 중앙에서의 수적인 장악력은 보장되어 있어도 측면 크로스 원툴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하는 점이 엘라스 베로나에게는 중앙을 틀어막고 이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먼저 엘라스 베로나의 선수들보다는 유벤투스의 선수들의 체급 차이가 월등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골 하나로도 승리를 기록할 수 있다는 유벤투스의 수비력은 보장되어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엘라스 베로나가 유벤투스를 상대로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유벤투스의 핵심 선수가 부상인 점은 비상 신호가 켜져 있다는 점입니다. 엘라스 베로나가 유벤투스의 기세는 이변이 없는 이상 당연히 못 누를 것이라 예상하게 되겠지만, 경기에서 관중들에게 뜨끔하는 순간은 줄 것이라 예상하게 됩니다.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낭트 대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먼저 낭트는 지난해 12월 파리 생제르맹과의 15차전에서 2대1로 진 이래 리그왕 4경기에서 내리패하며 순위가 계속해서 내려앉았습니다. 지난달 말 스타드 랭스와의 19차전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거두며 간신히 연패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듯했지만, 이달 초 랑스와의 홈경기에서 다시 0대1으로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그러던 낭트는 지난주 툴루즈 원정전에서 1대2로 간신히 승리를 거뒀습니다. 4-3-3 공격형 포메이션이 그나마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같은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승리를 담보하긴 어렵습니다. 낭트는 지난 리그왕 7경기에서 9골을 상대 팀에 내줬고 늘 수비에 무게를 두는 전략을 썼지만 선수들 간 호흡이 영 불안정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딱히 개선의 여지가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 샤를 카스텔레토와 플로랑 몰레, 장 케빈 두베른 등 중원과 후방에서 뛰는 주전 선수들이 줄줄이 출장 정지 위기에 놓였으며 경고 누적 탓입니다. 여러모로 험난한 2월이 예상됩니다. 다음 파리 생제르맹은 한국 팬들의 관심은 이강인의 선발 여부에 쏠려 있습니다. 대표팀 내 갈등 의혹으로 이강인에 대한 국내 여론은 시끄럽습니다. 앞서 이강인은 한국 시간 지난 15일 오전 레알 소시에다드전에도 출전하지 않았는데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었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다만 빠르게 컨디션이 나아질 경우 지난 보름간 휴식을 취한 이강인을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활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한편 킬리언 음바페는 이번 주에도 활약할 전망입니다. 음바페는 이번 시즌 리그왕 19경기에서만 20골 4도움을 올리는 등 총 30경기에서 31골 7도움을 몰아쳤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왕 득점왕도 일찌감치 예약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의 우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골망도 여러 번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파리가 치른 지난 리그왕 5경기 중 4경기에서 3골 이상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같은 그림이 나올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배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